자, 75쪽 보면 분류 체계 변화 나와 있지? 네. 여기, 그래서 할게. 이 변화 자체를 외우는 건 아니고, 야, 이런 흐름으로 갔었구나. 이제, 현재, 과학이 발달되기 전이잖아.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16세기 이전이다. 16세기 이전에 전체 지구상의 생물을 크게 두 개로 분류를 하거든. 그때 당시에는 현미경이 개발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미생물 자체를 볼 수가 없었지. 그래서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만 분류를 시켰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게 무슨 개하고 식물계하고 동물계로 나눴어. 됐지? 그 당시에 버섯들 있잖아, 버섯들. 버섯이 그 당시에는 무슨 계로 포함을 시켰냐면 식물계로 포함을 시키지. 그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16, 17세기에 넘어가면서 현미경이 이제 발명이 되면서 현미경을 가지고 미생물을 보게 되잖아. 그래서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생명체뿐만 아니라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생명체도 있구나. 그래서 몇 개의 체계로? 세 개의 체계로 이렇게 분류를 시킨다고. 그치? 그래서 그 당시에 모든 미생물들을 전부 다 뭘로 취급을 하냐면 원생 생물로 취급을 했어요. 그치? 그 다음에 원생 생물들에 대한 미생물을 관찰하다 보니까 이 생물들 중에서 진핵세포가 있고 원핵세포가 있더라는 얘기지. 그래서 원핵세포로 구성되어 있는 생물체를 또 따로 분류시키지. 그치? 이렇게 해서 크게 몇 개로 일단 분류를 시켜. 4개로 분류시키지. 4개로 분류시키는 과정에서 그 당시에 식물로 포함시켰던 곰팡이나 버섯들 종류들을 식물하고는 전혀 다른 특징들을 갖고 있더라는 얘기지. 그래서 무슨 개로 따로 빼? 균계로 따로 뺀다고. 됐지? 그래서 크게 몇 개로? 5개 개로 분류를 시킨다고 해. 됐지? 그래서 개정되기 전까지는 이거 갖고 문제가 나지. 이거 가지고. 그 다음에 개정이 된 다음에 이렇게 그냥 바꿔가게 된 것이고. 됐지? 실제 대학 과정에서는 이미 10여 년 전부터 이 내용을 다뤘거든? 우리는 10여 년이 지난 다음에 지금 이걸 다루는 거지. 그치? 내용이 살짝 좀 느리긴 하지. 그 다음에 원핵생물들 있잖아. 원핵생물들이 대다수가 세균들이지. 세균들도 나름대로 분류를 해보니까 세균들 중에서 진핵생물 쪽과 유형관계가 가까운 세균들이 있더라는 얘기야. 그치? 세균의 종류를 보면 이와 같은 식으로 크게 두 가지로 분류시켰거든, 그 당시에. 진정세균과 고세균으로 분류를 시켰어. 그치? 진정세균 같은 경우는 흔히 우리 일상생활함에 있어서 우리 주변에 살고 있는 세균들이 이제 주로 진정세균들이고, 고세균들 같은 경우는 전혀 생물체가 살 수 없는 환경 있잖아. 그런 환경에서도 살고 있는 세균들이 있더라는 얘기야.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빼가지고 고세균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때 고자가 좀 오래됐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고세균이 등장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진정세균이 등장하지 않았을까? 진화상으로 이런 흐름을 잡았었는데 고세균의 나름대로 진화적인 특징을 보니까 이놈들이 오히려 무슨 세포들과 가깝더라는 얘기야. 진핵세포들과 유형관계가 훨씬 더 가깝더라는 얘기지. 그래서 개통수를 또 따로 분류시켜가지고 총 몇 개의 개로? 6개의 개로 분류시킨다고. 됐지? 그래서 이 내용이 우리가 다룰 내용이고 이거 자체가 이제 핵심이 된다는 얘기야. 그니? 그럼 이제 분류체계가 이렇게 변화된 걸 우리가 배우는 거잖아. 왜 이렇게 변화됐는가를 보는 거지. 첫 번째가 고세균이 있었는데 이 고세균이 진정세균하고 진화적으로 가까운 게 아니라 무슨 세포들과? 진핵세포들과 진화적으로 가깝더라는 얘기지. 그래서 개통수를 보니까 줄기가 이렇게 갈라지게 되면 이 큰 줄기 있지. 이 큰 줄기에 뭐를 집어넣어놨어? 고세균을 집어넣었다고. 됐지? 고세균의 유형관계? 진정세균과 가까운 게 아니라 그림 상에서처럼 뭐하고? 진핵생물들과 가깝다고 해. 알았지? 그치? 그래서 이 내용을 반드시 이제 익혀야 돼. 그럼 이런 것들을 어떤 분류 기준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분류해 나가는지. 됐지? 그 다음 배울게. 큰 틀인지 한번 잡아줘 갈게. 됐지? 자, 여기 틀 정확하게 외워줘야 된다. 이제 현재 이 줄기를 따라가면 현재가 줄기가 갈라지잖아. 이것들이 이제 나름대로 이제 종의 분화들이 이루어지는 시점이 되는 것이고, 여기 올라가게 되면 균계와 동물계 전에 무슨 계가 먼저 갈라져 나가냐? 식물계가 시간상으로 먼저 갈라져 나가지. 그 다음 균계와 동물계가 이제 그 다음에 갈라지게 되는 것이고, 이것을 어떤 기준으로 분류를 시켰는지 한번 분류 기준을 잡을게. 현재 진정세균계와 고세균계는 말 그대로 세균들이잖아. 그래서 여기 아래쪽이야. 오이, 왜 안 써주는 거야? 여기 같은 경우는 무슨 세포로 구성되어 있니? 원핵세포로 구성되어 있지? 그치? 원핵세포는 무슨 막이 없는 거야? 핵막이 없는 거지. 그치?
뭐 생명과 원에서 다뤘고 일단원에서 다뤘듯이 핵막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막으로 구성된 뭐도 존재하지 않는 뜻이야? 소기관도 존재하지 않는 뜻이야. 막으로 구성된 대표적인 소기관 소포체, 골지체, 리소좀, 엽록체, 미토콘드리아, 액포와 같은 이러한 막성 소기관들을 애들은 갖고 있지 않다는 얘기야. 그치? 그 다음에 위쪽이다. 원생 생물계 위쪽으로부터는 전부 다 무슨 세포들이다. 지인핵 세포로 구성되어 있고, 지인핵 세포란 뜻은 무슨 막이 존재한다는 얘기고, 핵막이 존재한다는 얘기고, 이 말은 곧 막성 소기관들이 존재한다는 얘기야. 됐지? 물론 생명과학 원에서도 좀 강조했던 부분이긴 하는데, 모든 소기관이 없다는 뜻이 아니지, 막으로 구성된 소기관이 없다는 얘기 아니? 대표적으로 리보솜들은 뭐니? 리보솜들은 전부 다 갖고 있어야 되지? 그렇죠? 공통적으로.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원생 생물계 아래쪽하고, 그 다음에 위쪽의 기준 차를 볼게. 여기 다 아래쪽이다. 그렇지? 원생 생물계 아래쪽은 주로 무슨 세포로 살아가는 놈들이냐면, 단세포로 살아가는 놈들이야. 그렇지? 주로란 말 써준 이유가 있어. 그 다음 위쪽이다, 위쪽은 주로 무슨 세포로? 다세포로 살아가는 생물체들이야. 됐지? 그 다음에 현재 이 개통수를 보면 이 개통수를 작성한 기준이 진화 과정상으로 보는 거잖아. 그래서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계속 진화 단계를 통해서 진정세균계, 고세균계, 원생생물계, 식물계, 균계, 동물계 이런 식으로 출현해 나갔다 생각하면 되는 것이고. 됐지?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중에서 대다수는 단세포인데 예외적으로 다세포로 살아가는 놈들이 있더라는 얘기지. 그 중에 원생 생물계 중에서 다루겠지만 예외적이 있어. 예외. 대다수는 단세포인데 여기에 포함되는 것 중에서 다세포로 살아가는 놈들. 조류가 있어. 조류. 그렇지? 그래서 해양에 살고 있는 광합성이 가능한 생명체인데 또 착각하지 말 점은 모든 조류가 다 다세포란 뜻은 아니야. 나중에 세부적인 내용 들어갈 것이고, 그 다음에 다세포들 중에서 균계에 포함되어 있는 생물체 중에 우리가 앞에서 다뤘던 세포 때 에탄올 발효를 일으키는 생명체에 있었었지. 뭐 있었니? 효모. 효모는 다세포가 아니라 무슨 세포? 단세포로 살아가는 균계의 종류 중에 하나야. 됐지? 이렇게. 이게 이제 큰 틀이 되는 것이고. 자, 그 다음. 이 생물체들 중에서 세포벽을 갖는 생물체들이 있고 그렇지 않는 생물체들이 있어. 그래서 세포벽을 갖는 생물체들을 내가 한번 녹색으로 한번 표현해 줄게. 네모야. 네모 친 게 세포벽을 갖고 있다. 식물계가 무슨 벽? 세포벽. 균계도 무슨 벽 갖고 있어? 세포벽 갖고 있어. 됐지? 동물계는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세포벽을 가지면 안 되고, 됐지? 생명과학 원시간에도 배웠겠지만 무슨 세균계도? 진정 세균계도 세포벽을 갖고 있고 고세균계도 세포벽을 갖고 있다. 됐지? 그 다음에 나중에 또 다루겠지만 원생 생물계를 크게 한번 세 개로 나눠주게 되면 방금 했던 조류가 있어. 조류. 됐지? 자, 그 다음 두 번째가 원생 동물이 있어요. 원생 동물. 됐지? 원생 동물류로 할게. 조류와 원생 동물. 이 조류가 현재 무슨 계의 조상으로 보는 거야? 식물계 조상으로 보는 것이고, 원생 동물류를 현재 무슨 계? 동물계 조상으로 보는 거다. 됐지? 그 다음에 균계 조상으로 보는 거에 두 가지가 있는데, 점균류하고 물곰팡이류가 있어. 됐지? 이 중에서 조류가 역시 뭘 갖고 있어? 세포벽을 갖고 있어. 됐지? 그 다음에 정균류와 물곰팡이류에서 물곰팡이류가 역시 세포벽을 갖고 있다. 됐니? 이렇게. 참고로 원생생물에서 조류하고 원생동물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정균류와 물곰팡이류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는 내용이야. 알았지? 됐지? 그럼 현재 전체적인 생물들을 보면 세포벽을 갖지 않는 종류보다는 세포벽을 갖고 있는 생물체 종류가 훨씬 더 많이 존재하고 있지. 됐지? 자, 그 다음. 그럼 세포벽의 성분이 전부 다 똑같냐 이거지. 그치? 좀 다르지? 식물계는 우리가 이미 다 배웠듯이, 또 이게 잘 안 써지네. 짜증나네. 이게 세포벽의 성분이 얘는 뭘로? 셀룰로스로 구성되어 있어. 셀룰로스. 됐지? 그 다음 균계다. 균계 세포벽은
뭘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키틴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키틴. 그렇지? 나중에 동물계 중에서 갑각류를 다루게 될 텐데 갑각류가 뼈가 겉에 있는 놈이잖아. 그 왜 골격이라고 그러지? 대표적으로 개나 가재가 있잖아. 이 개나 가재의 외 골격을 구성하는 물질들이 키틴 종류거든. 균계도 그러한 종류의 키틴 종류를 가지고 얘들은 세포벽을 구성하고 있더라는 얘기야. 됐지? 이렇게. 자, 그 다음 조류. 조류 같은 경우는 종류가 이제 여러 종류 다룰 거야. 물론 광합성 때 한번 다뤄주긴 했는데 기억나니? 녹조류, 갈조류, 홍조류, 쌍편모조류, 규조류, 유굴레나류. 기억나냐? 어디 그러냐? 어쨌든 이 조류들 중에서 조류들마다 또 가지고 있는 세포벽의 종류가 좀 다르거든. 그 중에서 녹조류가 있어요. 조류 중에서 무슨 종류? 녹조류가 있는데 녹조류가 갖고 있는 세포벽의 성분이 셀룰로스야. 다른 놈들은 세포벽이 있는데 종류가 이거하고 뭐해? 다르고. 알았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진정세균계를 볼게. 이건 이미 우리가 생명과학 원시간에 다뤘던 부분이거든. 생명과학 원시간에 세균에 대한 특징 배우잖아. 그럼 생명과학 원시간에 배웠던 세균에 대한 특징은 전부 다 무슨 세균계야? 진정세균계.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 진정세균이 가지고 있는 세포벽은 뭐? 펩티도 글리칸. 됐지? 이렇게. 그 다음에 고세균계가 가지고 있는 세포벽이야. 여기서 이제 많이 틀리는 내용이다. 고세균계가 가지고 있는 세포벽의 성분은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이놈이 가지고 있는 세포벽은 진정세균이 갖고 있는 세포벽의 성분하고 뭐하다고 표현을 해? 다르다라고 표현을 해. 알았지? 그래서 애들이 이제 보통 참고서가 막 이렇게 적어져 있어. 펩티도 글리칸이 뭐다? 아니다라고 표현을 해. 됐냐? 세포 성분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얘는 분명히 무슨 벽이 있어? 세포벽이 있는데 세포벽의 성분이 뭐는 아니란 얘기야. 펩티도 글리칸은 아니란 얘기야. 됐지? 이렇게. 그래서 과거에 이제 대학 과정에서는 이것들을 이제 묶어가지고 펩티도 글리칸이 아니다라는 표현으로 고세균이 가지고 있는 세포벽을 슈도 펩티도 글리칸이라고 그래. 슈도 펩티도 글리칸.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 어쨌든 펩티도 글리칸이 아니란 뜻이야. 다시 한번 강조. 세포벽이 없다는 뜻이 아니야. 그치? 자, 그 다음 식물계, 균계, 동물계를 나누는 기준 한번 살펴볼게. 식물계 같은 경우는 무슨 성을 하니? 광합성 하잖아. 광합성하는 생명체는 독립영양이야, 종속영양이야? 독립영양이지? 됐지? 자, 그 다음 균계는 종속이니 독립이니? 종속영양이지? 동물계도 무슨 영양이야? 종속영양이야. 이런 식으로 분류하는 거를 영양 방법으로 구분한다 그래. 영양 방법. 광합성을 할 수 있느냐? 즉 스스로 유기물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됐지? 자, 그 다음 동물은 운동성이 있니 없니? 있지? 얘들은 필요한 유기물을 직접 움직이면서 취하는 거지? 됐지? 근데 균계는 운동성이 없지? 대표적인 곰팡이나 버섯들은 스스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얘기지. 됐지? 그럼 식물계도 뭐가 없어? 운동성이 없지. 그래서 균계 같은 경우도 유기물을 취해야 되는 과정인데 운동성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애들은 주로 무슨 활동을 통해서? 기생 활동을 통해서 유기물을 취한다는 얘기지. 물론 일부 균계들 같은 경우는 식물계나 동물계하고 공생 관계를 이루어가면서 유기물을 취하는 경우도 있고. 됐니? 이렇게. 어쨌든 이제 그런 내용들이 되는 것이고. 자, 그 다음 이들에 대한 대표적인 예를 한번 나중에 다뤄주긴 할 건데 진정세균계의 대표적인 세균에 대한 종류들이 있지. 이런 놈들이 과거에 실험을 했던 세균들 있잖아. 이런 놈들은 전부 다 무슨 세균들? 진정세균이다. 이따 이제 다뤄주겠지만 그 세균계는 이거는 실제 생물학자들이 실험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세균들이지. 왜 그럴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놈은 일반 생물들이 살 수 없는 환경에 살아간단 말이야. 이걸 실험실에서 배양하려면 그 환경을 맞춰줘야 되잖아. 어렵지? 그래서 배양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고, 됐지? 어쨌든 그렇고. 그 다음에 뭐 조류의 종류, 원생동물의 종류 혹시 뭐가 있는지 아니? 아메바, 집신벌레
이런 거 들어봤죠? 그지? 대표적인 그런 내용들. 됐지? 뭐 조류는 나도 또 다 잡아줄 것이고. 됐지? 지금부터 이제 이 전체적인 흐름을 통해서 뭐를 각계격할 거냐면 하나를 전부 다 각계격할 거야. 됐지? 문제에서 많이 출제되는 거. 이거 전체를 통째로 물어보는 경우. 첫 번째. 그 다음에 이 전체 개 중에서 특히 무슨 개하고 식물개하고 동물개가 시험에 굉장히 많이 등장을 했지? 됐지? 그렇다고 해서 나머지가 등장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라 주로 등장하는 문제들을 내가 찝어준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나머지를 잡아주지 않으면 안 돼. 문제가 분명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됐지? 하나하나 각계격화 들어갈 것이고. 자, 그 다음 이걸 6개의 기호로 나눈 거잖아. 그리고 이것을 더 묶어가지고 3역으로 나누지. 3개 역으로. 3개 역으로. 이때 진정세균계가 무슨 역이야? 진정세균역이지. 이게 진정세균역. 그 다음에 고세균계는 고세균역이라 하지. 그 다음 나머지 다 묶어가지고 뭐야? 진핵생물력. 됐지?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게 시험에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고세균 자체를 진핵생물하고 유형관계를 가까이 놓은 이유가 있을 거라는 얘기지. 그 이유만 살짝 잡아주고 갈게. 참고로 교재를 보면 진정세균계를 하지 않고 진정을 생략시키는 경우가 있거든. 세균계도 그냥 진정세균을 보면 된다. 됐지? 이것들을 분류하는 가장 큰 기준은 무슨 벽을 가지고 먼저 구분을 하냐면 세포벽을 가지고 먼저 구분했었지. 얘는 뭘 가지고 있냐? 펩티도 글리칸을 가지고 있고, 얘는 세포벽이 있지만 뭐가 아니야? 펩티도 글리칸이 아니지. 이제 자, 그 다음에 애들이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가 있잖아. 즉 핵산이 있어. 핵산 중에서 DNA로 이루어진 염색사의 구조를 볼게. 염색사의 기본 물질은 뭐야? DNA지. 그렇지? 세균들 같은 경우는 염색사를 구성함에 있어 순수하게 뭘로만 구성되어 있어? DNA로만 구성되어 있다. 보통 우리 인간들 같은 경우는 DNA 상에 중간중간에 단백질 껴들어가 있잖아. 몇 개 들어가 있냐? 히스톤 단백질. 진정세균계는 히스톤 단백질이 없는데 이 고세균계가 바로 뭘 가지고 있어? 히스톤 단백질을 가지고 있어. 그렇지? 외우는 거 아니야 이거는. 위에 세포벽만 외우고 나머지 외우는 거 아닌가? 자, 그 다음에 그 밑으로 가게 되면 또 다른 특징. 유전자 있지. DNA 상인 유전자. 됐지? 진정세균, 즉 세균들 같은 경우는 앞에서 다뤘듯이 유전자 상에 애들은 뭐가 존재하지 않니? 인트론이 없지. 그렇지? 근데 고세균계를 구성하는 유전자에는 뭐가 존재하냐면 인트론이 존재를 해. 그렇지? 그러면 고세균계가 이 유전자로부터 형질 발현을 시키면 전사 과정을 통해서 RNA가 만들어지면 RNA를 뭐 하는 과정이 있을 거란 얘기야? 가공해야 되는 과정이 있을 거란 얘기지. 그 다음에 가공이 끝난 다음에 뭘 할 거란 말이지? 번역을 시도할 거란 얘기지. 근데 진정세균계는 인트론이 없기 때문에 전사와 뭐를 동시에 할 수 있어? 번역을 동시에 할 수 있지. 그렇지? 이런 유전적인 성향들 있잖아. 유전적인 성향이 오히려 무슨 세포들과 유사하더란 얘기야? 진핵 세포들과 유사하더란 얘기지. 그래서 고세균계를 유전적 성향 때문에 진정세균계하고는 오히려 진화적으로 먼 관계다라고 따져버린다고 지금은. 됐지? 됐니? 됐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하나하나를 각계격파 들어갈게. 첫 번째 진정세균역의 무슨 계부터? 진정세균계부터 이제 들어갈게. 그 전에 문제를 먼저 풀자. 미안. 문제를. 자, 봐볼게. 이 문제 풀 때 애들의 차이점, 공통점을 물어보잖아. 문제 보면서 애들의 차이점이 뭐고 공통점이 뭐고 이 세 가지의 모든 공통점이 뭔지를 생각하면서 문제 풀면 안 돼. 밑에 보기상에서 바로바로 해석해서 바로 문제 푸는 거지. 이해되니? 봐볼게. 기억. 막성 소기관을 가지면 가에 해당된다. 가는 누구만 갖고 있는 특징이야? 진핵생물만 갖는 특징이고 진핵세포만의 특징이지? 그러면 기억이 맞아 틀려? 이게 맞다는 얘기지 이게. 됐지? 리보솜을 가지면 나에 해당된다. 나는 진핵과 세균이 이게 진정세균이야. 이 세균들만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이라는 얘기잖아. 근데 리보솜은 모든 생명체가 전부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게 틀린 거지, 그지? 그 다음에 유전물질로 DNA를 가지면 다에 해당된다. 다 가지고 있지, DNA를. 그치? 모든 생명체 공통점. 됐냐? 이렇게. 다음 문제.
자, 어쨌든, 자, 그 다음에 세 개의 역으로 분류를 했대. 세 개의 역. 고세균역이 나오네. 계통상 여기 고세균역과 가깝다는 얘기잖아. 나는 뭐야? 진액 생물역이란 얘기지. 그러면 가가 뭐겠니? 진정세균역. 또는 그냥 뭐 세균역 불러 상관이 없고. 자, 진정세균계는 가에 해당된다. 맞지? 이 안에 바로 개가 있으니까. 그 다음 6개 중 4개의 개가 나에 포함된다. 맞지? 자, 그 다음에 고세균은 핵을 갖냐? 얘는 원핵이니까 핵을 갖지 않는 거지. 됐지? 자, 그 다음 3번. 가가 뭐냐? 진액 생물력. 자, 기억. 자, 펩티도 글리칸을 함유한 세포벽이 있다는 특징 A에 해당된다. 특징 A는 이놈만이 가진 특징이니까 그렇지. 고세균역에 속하는 생물은 막으로 둘러싸인 세포 수호기관을 가지고 있지 않지. 얘는 원핵세포니까. 생물을 6개로 분류할 경우 4개의 개가 어디에? 가에 포함된다는 얘기죠. 알지? 이렇게 개정이 되면서 이 내용이 새롭게 추가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식으로 문제가 출제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야. 됐지? 자, 그 다음 이제 내용 들어갈게. 다음 시간에 이제 식물계 들어갈게. 고생했어.